해봅시다. 자, 41번. fx랑 f-x가 같대, 얘들아. 무슨 함수? fx랑 f-x가 똑같대. 무슨 함수? 우함수. 뭐 대칭? y축 대칭. 저걸 뭐라고 읽으면 돼? 양수 넣나 음수 넣나 좌우 높이가 똑같다? y축 대칭이다 라고 연계시키면 되겠죠? 괜찮을까? 야, 그럼 내가 한쪽을 그리면 반대쪽도 자동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1, 2, 3, 4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F1과 F2는 곱해서 뭐래? 음수지. 둘의 부호 반대죠. 그러면 가정합시다. 양수, 음수라고 가정하자. 문제 없죠? 3, 4도 얘들아 반대래. 맞냐? 그래서 양수, 음수 하면 나락하는 거야. 왜? 나는 확실하게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만 찾는 거죠. 확실한 근만 세는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찍는 순간 우리 눈에는 근이 있고 근 있고 근 있다라고 보여. 근데 문제 조건에는 뭐가 없어? F2랑 F3이 반대라는 말이 없잖아. 이해가요? 이건 확실치 않은 조건이잖아.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찍었으면 얘를 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이것도 찝찝하잖아.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이을 수도 있잖아. 모르고. 그치? 그러면 둘 사이에 부호반대라는 말이 없으면 얘들아 그냥 똑같은 부호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해. 알겠어? 됐니?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근이 몇 개야? 확실한 근 몇 개야? 당연히 2개죠. 근데 우함수 좌우 대칭이라며. 당연히 어때? 이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지 않겠어? 뒤집어서. 그럼 왼쪽에도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지. 총 몇 개다? 4개가 확실한 답이 되겠죠. 이해갈까? 오케이. 자, 4, 2번 한번 도전해볼까? 42번. 네, 자, 만약에 이 상태로 문제 풀고 있으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다 넘겨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는 0으로 만들어서 그래야 따지기 편해요.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조건 4개니까 당연히 4개 집어넣어 볼 생각해야죠. x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1 양수 나옵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2 빼기 3 마이너스 1 음수 나오겠죠. x가 2면 5 빼기 4 양수 나오게 될 거고요. x가 3이면 10 빼기 3 양수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있는 근은 요 사이랑 이 사이가 되겠죠. 부호가 바뀔 때. 됐냐? 그래서 몇 개? 2개입니다. 2개. 내가 말을 잘 해석해야 돼, 얘들아. 적어도 n개 존재한다라는 말에는 적어도 n개 존재. 이 말은 n개의 근은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n개의 뭐를 구하래? n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 말은 뭐야? 최대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장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보장되는 건 2개밖에 없잖아. 확실하게.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개라고 적으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네. 자, 43번 시작. 네. 자, 43번은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가면 되죠. 그냥 세 함수 모두 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 집어넣으면요. 2-0이라서 양수고요. 1 집어넣으면요. 0-2라서 음수입니다. 둘 사이엔 당연히 근이 존재하겠죠. 좌변에 있는 거에 대입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니은 0 집어넣으면 2-1 해서 양수고요. 1 집어넣으면 0-2에서 음수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다 체크하라는 얘기야. 자, 마지막 디귿 어때? 돼? 안 돼?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부호 변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능력이 무조건 존재하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에서는 요 정도 44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족권에 의해서 fx는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x 나조건에 의해서 뭘 가져야 되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엔 다음과 같이 식을 쓰는 겁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라고 쓰셔야 돼요. 왜?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숫자일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식일 수도 있는 거라고. 더 큰 차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얘도 다항식이 되는 거고. 다항식이란 말은 요 놈만 따로 떼놓고 봐도 연속인 함수란 얘기겠지. 괜찮냐?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에 다시 역대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가에 대입하면 약분되시고요. 0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Q0가 1이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식에 대입하면 야, 이거 아마 미안합니다. 마일일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일 거야. 나조건 알겠죠? 그래서 나조건에 얘를 대입해서 x 더하기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잡힐 겁니다. 괜찮을까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얘들아 Q0는 양수고 Q마일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됐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fx가 x 곱하기 x 더하기 1 qx인데 얘는 당연히 x는 0이라는 근을 가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질 건데 요 놈은 무조건 이 사이에 어떠한 근을 하나 가져야만 하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일과 0 사이에 근 하나 더 가져야 되지, 그치? 그래서 결론, 최소 3개의 근은 가져야 됩니다. QX라는 놈이 이미 하나의 더 저 사이의 값 근을 하나 가지니까 최소 FX는 3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예요. 중요하다.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얘는 푸는 방법 모르면 못 풀어. 알겠죠? 네. 자, 45번 하고 연속 마무리 할게요. 네. 기억 어때요? 영마 얼마? 1. 오케이. 그래서 기억 뭐 어려웠고요. 자, 니은은 0뿔 0마 0 넣었을 때 똑같은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0뿔에 3뿔은 얼마니? 2 곱하기 0이니까 0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왜? F 3뿔 3마 3이 다 0이니까. 곱해봤자 다 0 될 수밖에 없어서 니은도 참이 된다. 자, 그러면 디귿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했던 걸 이용하자면 내가 1 넣어보고 3 넣어볼 거지, 그치? 1 넣어보면 어떻게 돼? F1 얼마? 0 곱하기 마이너스 1인가요? 거기에 플러스 얼마 1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인가? 음수. 자, 3 넣으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F4 어차피 의미 없고 3 집어넣었더니 6 마이너스 5다. 맞냐? 양수.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식은 갖는다? 맞겠지. 이대로라면.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요. 왜 안 되지? 1이랑 3을 왜? 열린 공간. 그건 상관없어요. 경계값이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게 이유가 되진 않아요. 연속이 아니잖아. fx가. 맞아? 근데 돼. 왜? fx 곱하기 fx 더하기 1은 연속이거든. 어떤 거에 의해서? 니은과 똑같이. 그렇지 않아? fx라는 놈이 어디서 불연속이야?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죠? fx는? 아니 0일 때는 어차피 범위 안 들어가니까 x의 값이 1부터 3이죠. 네. fx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2에서. 맞아? 근데 fx 더하기 1은 어디서 불연속일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에휴, 자, 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리는 게 누구야? fx야. 3, 2, 1 fx 됐어?
자, fx 더하기 1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얘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2일 때 0이고 1일 때 이렇게 되고 3일 때 이렇게 될 거거든. fx 더하기 1이라는 놈은. fx는 분명히 2에서 불연속이다. 그쵸? 하지만 fx 더하기 1은 연속이지. 그때 2에서 심지어 얘는 얼마를 가져?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쵸? 그럼 뭐야? 불연속이었던 놈이 곱해지면 연속이 되겠네.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건 연속함수네.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이거 곱했으니까 연속이죠. 연속이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 써도 되죠. 됐어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 내가 체크한 거 성립한다고. 근데 만약에 저게 연속함수가 아니었으면 성립 안 하는 거니까 범위를 좁혀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참고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얘가 연속함수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걸 해야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사이값 정리 그래서 써도 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디귿은 참이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 이쁘게 정리해 놓으세요. 가봅시다. 자, 미분 가보자. 뭐 미분하다? differentiate 에이션이라고 써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비슷한 영어 단어예요. 알겠죠? 자, 미분이라는 놈은 뭘까? 도함수 배우는 거. 그건 미분법이에요. 미분과 적분의 차이는 뭘까? 서로 반대는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자, 그 미분 이 아이디어를 꺼낸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 뉴턴. 좋아요. 이 뉴턴이라는 분이 뭘로 유명하지? 물리? 만이율력? 막 이런 말 들어봤죠, 그쵸? 사과 이런 말 들어봤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했죠? 사과 맞아요. 사과. 와, 잘 그리 자신이 없어요. 자, 사과. 사과. 자, 떨어지자. 사과가 떨어졌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어?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Why? 왜 떨어졌나? 또. 그래서 이거는 중력이라는 대답이 나왔어. 또. 속도가 속도는 왜 나오게 된 거야?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그러니까 매 순간 중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했잖아. 맞지?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매 순간이 뭐야? 미분이에요. 순간순간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게 미분입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을 보는 거. 됐지?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합쳐져서 처음과 결과라는 게 존재하죠. 그 사이 동안 총 변화한 걸 계산하는 게 적분이에요. 상황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보는 게 미분인데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평균 변화율과 방금 말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엔 미분에서? 순간적인 상황, 순간 변화율이라는 아이디어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됐니? 야,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율은 뭐 언제 붙는 거야? 율. 비율할 때 율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우리 수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뭐랑 뭐를 비교해? X값. 그치. X값의 변화량과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을 계산하는 게 변화율이라는 거야.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FA라는 값이 튀어나올 거고 B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FB라는 함수 값이 나오겠지. 우리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변화량은 얼마니?
뭐라고 표현하죠? 변화량 물리에서 델타 X라고 쓰죠. 이 델타 X는 지금 얼마인 거야 그러면? B-A죠. 마찬가지로 Y 값의 변화량을 뭐라 쓰기로 했지? 델타 Y라고 쓰기로 했지. 그게 뭐야? FB-FA죠.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어? X가 A에서 X는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이게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리에서 평균 속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자, 그럼 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지? B-A분의 FB-FA도 괜찮죠? 아니, 써놓고 보니까 얘가 뭐냐? 써놓고 보니까 얘가 뭐야? 아, 기울기네.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하적 의미. 괜찮니?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한 게 있을까, 얘들아? 우리 B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B라는 놈을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싶어.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라고도 쓸 수 있지 않냐? 이해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놈을 FA 더하기 델타 X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됐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세 번째 표현 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도 쓸 수 있다. 괜찮을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해. 자, 그럼 이제부터 뉴턴의 아이디어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순간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알겠어. 윤영아,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래. 순간 변화율 계산? 뭘 0으로 보내? 분모를 0으로 보내? 왜? 한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델타 X가 0.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이 점을 최대한 가까이 한번 보내봤어. 그래서 내가 평균 변화율을 구해봤어. 이렇게 생겼지. 기울기 이름에. 좀 더 가까이 갔어. 이렇게 생겼네. 이해가요? 그럼 이 간격을 매우 좁혀보면은 여기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방금 윤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어떻게 하자?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취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를 델타 X를 그 가로 간격을 매우 좁혀보자. 세로도 알아서 좁아지겠지 당연히. 함수값이니까. 이해갈까? 그러면 당연히 요 식 두 번째 식에서 뭘 의미하죠? 리미트 뭐 해주면 돼? B가 A로 간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수학에서는 A, B라는 건 보통 상수야, 변수보다. 이해가? B라는 값이 A로 다가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오려면 얘는 변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B 대신에 X를 쓰기로 했어. X라는 값이 A에 매우 가까워질 거야. X-A분의 fx-fa라는 식이 됐어. 됐니? 자, 델타 X라는 표현도 어때, 얘들아? 델타 X라는 표현? 얘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고정값으로 쓰이는 게 더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표현보다 아주 작은 양수라는 표현으로
델타 x 대신 h라는 문자를 주로 쓰기로 했어. 이건 쓴 사람들의 약속이겠지. 기호를 쓴 사람들의 약속.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1대1 매칭 되니 좌우? 됐니? 그래서 원래 기울기였던 요 기하적 의미도 뭘로 바뀌고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얘들아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니? 저것처럼 계산되는 값이니? 아니죠. 어떤 값이에요? 극한 값이죠. 이해 가요? 극한 값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만약 이게 존재한다면 우린 뭐라 부르기로 했다 얘를?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존재한다면. 그리고 뭐라 쓰기로 했어? F'A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는 얘다. 미분계수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얘랑 당연히 다른 값이에요. 그냥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값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얘는 극한값이다 정의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점에서 쌤 제가 뭐 듣기로는 연속도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미분계수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해요. 오케이?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0분의 0꼴이어야 돼. 맞지? 극한값 존재하려면 0분의 0꼴 부정형이어야 되죠? 자동적으로 분자가 어때? 같다가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와 같다가 만족이 돼. 내 말 이해가 가요?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연속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극한값에서 fa 값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존재하겠냐고. 얘랑 같아야 된다며 극한 취했을 때. 그럼 이미 연속이 깔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연속 따로 있고 미분계수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미분계수 존재 안에 연속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이해갈까? 요게 이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놈의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문제 풀게요. 미분계수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말하고. 자, 그러면 F'A라는 놈의 정의는 누가 그림 그려놨나 했더니 내가 그린 거였네. 자, 당황스럽네요. 자, 그럼 미분계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자, F'A라는 놈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fa 요 표현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도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갈 때 fa 더하기 h-fa 괜찮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극한값이니까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 놈이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가 존재하겠죠. 식은 똑같고 요게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겠지. 자, 마찬가지로 요 놈도 어때요? 리미트 h가 0불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도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놈들이 다 같은 값이어야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냐? 초록색으로 쓴 놈을 우린 앞으로 우미분 계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편의상 F'A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도록 할게. 됐죠? 그 다음 얘를 좌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F'A 마이너스라고 좀 줄여서 쓰도록 해볼게. 괜찮을까? 근데 극한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얘들아, 우리가 뭐 앞에서 극한할 때 x분의 1을 t로도 치환해보고 막 해보지 않았냐? 문자의 모양이 조금 변형될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면 어떤 구조만 만족시키면 되냐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분모에만 있으면 되거든. 마찬가지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분모에만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모양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분의 fa 더하기 2h 마이너스 f2a를 써도 똑같은 식이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 간격을 2h로 잡은 것 뿐이죠. 하지만 2h가 0으로 가는 건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이해 가요? 이런 구조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a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fa도 되지 않겠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도 되지 않겠니? 앞에 거 빼기의 모양,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는 것의 모양을 다 맞췄잖아, 얘네들은. 이해 갈까?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 첫 번째, 얘는 얘들아 우미분계수예요. 왜 그럴까? h가 0뿔이나 h가 0마가 되더라도 제곱이라서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 a 더하기 양수꼴밖에 나올 수가 없죠. 얘는 우미분 계수만을 나타내는 식이야, 사실은.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때, 그러면 이제? 이거 0뿔로 보내면 뭐야? 순서대로 똑같이 써볼게. 리미트 h가 0뿔로 갈게.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리미트 h가 0마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h 0뿔로 보내볼래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a보다 조금 작아. 이해 가요?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0뿔이지만 주황색식이야. 좌미분계수. 0마지만 음수? A보다 크네? 얘는 우미분계수예요. 내 말 이해 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아. 미분계수랑 관련성은 뽑아낼 수 있는데 디테일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해 가요? 됐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요 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만약에 F'A가 존재해. 이런 말이 있으면 F'A가 맞아. 얘는. 왜? 미분계수가 존재해? 그럼 우극한 값도 그 극한 값이랑 똑같겠지. 이해 가요? 근데 반대로 좁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a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fa가 존재한다고 해서 f'a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왜? 우미분계수만 존재한다야 이 말은.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차이점 알겠니? 그래서 디테일을 좀 따져야 상위권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이거 정리되면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다 쓴 거 안 썼어?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정시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왜 동혁이는 정시 아닐걸? 설마.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1번에서 말했던 거는 어떤 거예요? 3-0분의 f3-f0이 뭐랑 같다? f'C랑 같다. 요거 해달라는 얘기겠죠. 정석으로 푸는 것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니까. 자, 3-0분의 f3-f0은 얼마냐 일단? 그 다음에 f'C를 쓰라고 하면 얘들아 너희가 선택을 하는 거야. x가 C로 갈 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를 쓸지 아니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를 쓸지 둘 중에 뭐 쓸래? 참고로 첫 번째 게 편해요. 이거 쓸 때는 알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마이너스 C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C 세제곱 더하기 3C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x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되죠. 묶으면 되잖아. C 되면 0 되죠. 됐지? 그래서 약분까지 하시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제곱 맞지? x 빼기 C랑 x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c제곱이야? 마이너스 3? 이렇대요. 믿어볼게요. 틀리면 뭐 때리면 되지. 자 그런 다음 이제 c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된다? 3c제곱 마이너스 3이 6이다. c제곱은 3이다. c는 루트 3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정석풀이에요. 처음 배웠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는 뭘 하기로 했어? 얘를? 이 과정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미 유명한 함수인 다항함수는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자, 공식을. 그래서 이 과정을 압축시켜 생략시켜 놓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이야. 두 마리가 모른다 미분을. 일단 미분 필요 없는 문제들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3번 풀어봅시다. 네, 뭐 2번은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해달래요 얘들아? A, B 연결했을 때, 즉 요놈에서 요놈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어떤 거 같은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 존재하는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2개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가? 처음 점과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은 그 사이에 몇 군데 존재하니? C1, C2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2개가 답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요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나는 이 거리의 공식은 뭔데?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fa-f1의 제곱.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겠죠? 네. 맞지? 아니 뭐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자, 얘가 뭐랑 똑같대 얘들아? a-1의 제곱이랑 같대. 아, 아닌가? 아, 미안해요.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뭐야 얘들아? f 프라임 a잖아. f 프라임 a는 뭔데? 리미트. f 프라임 1이죠. 뭐야? 이 식과 관련해서 쓴다면 a가 1로 다가갈 때 a-1분의 fa-f1이라는 식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 아닐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괜찮니? 그럼 양변에서 뭐 나눌 생각해야 돼? 양변에서 a 빼기 나눌 생각해야겠죠? 괜찮니? 정확하게는 어때야 돼? 원래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양수다. 확실하죠? 루트 안에 제곱으로 마음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루트 1 m1분의 f1 전체 제곱 a 뿔 1. 괜찮니? 양변에 a를 1로 극한 취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답 제곱는 2. 됐어? 얘는 뭐야? 3. 그럼 답은 얼마야?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죠. 무난하지? 가 아니죠? 슬슬 짜증나죠? 재밌네요. 괜찮니? 네. 이해는 가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 문자 바뀔 수 있다는 거 내가 아까 강조한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X로 나오는 거 아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4번. 자, 기하적 의미를 찾으래요. 무슨 말이야? 너 눈 있냐? 질문인 겁니다. 알겠니? 됐죠? 그래서 4-1번. 자, 뭐 굳이 좌표는 안 찍을게 얘들아. 야, 순서대로 노랑, 파랑, 핑크로 쓸게. 그러니까 노란색이 F'A고요. 파란색이 F'B고요. 핑크색이 평균 변화율이다. 그림에 표기하겠다고. 알겠죠? 노란색 뭡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파란색 뭡니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핑크색은 두 점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파란색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됐어? 누가 가장 커? 노랑, 그 다음 핑크, 그 다음 파랑이죠. 괜찮지? 자, 2번. 요번엔 반대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A, B. 그래서 A, B, 마지막 C. 누가 제일 크니? 파란색이 제일 큽니다, 요번에. 그쵸? 그 다음에 누구야? 핑크, 그리고 노란색이 제일 작은 값인 거야, 음수니까. 됐니? 원래 이게 그래서 위로 볼록한 함수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특징입니다. 미적분 2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참고로. 이걸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요. 위로 볼록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됐니? 뭐 이거는 그냥 기하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 문제 해봅시다. 네, 체크합시다. 자, 기억 참거짓. 기억 참거짓? 왜? 뭐죠? 원점과의 기울기
옆에 분모 분자에 모두 빼기 0 생략되어 있는 형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볼 그림은 요 그림 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FB가 더 큽니다. 됐습니까? 니은 참거짓. 네, 니은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B일 때가 더 크다. 맞죠? 자, 디귿 참거짓. 왜? 자,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의 식을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변 B마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얘가 성립하면 디귿이 참인 거지. 그래서 나는 둘의 평균 변화율이죠. 얘가 지금 1보다 가파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파르죠? 됐죠? 자, 마지막 리을 참거지. 거짓. 이유는? 산술이요. 그래서 이게 루트 AB 값이 플러스 B보다 무조건 작아서 무조건 작아? 작거나 같아서 무조건 작죠? 왜 바꿔? 이런 씨. 자, 2분의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AB보다 AB가 양수일 때 요게 산술기하 평균. 근데 이 문제에서는 A랑 B가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가 더 큽니다. 왜? 등호는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하니까. 에이씨, 아깝다. 제대로 말했으면 이뻐해 줄라 했는데. 그래서 무튼 얘가 더 큽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지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중간에 있을 때 루트 AB는 조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가 돼야겠죠. 괜찮습니까? 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센스 있었으면 니은 디귿 맞네? 리을 애매한데? 복이 없네? 패스 하고 넘어갔겠죠. 민규가 고개 끄덕이네요. 저 자식. 넘어갔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단골 손님 미분계수식 나올 건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F'A가 얼마다,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F'A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뭐 아까 우미분계수냐 뭐냐 이거 자세하게 따져야 된다, 디테일 봐야 된다라고 했지. 근데 이 말이 있으면 안 따져도 돼요. 이 말이 있으면 우미분계수든 좌미분계수든 어차피 미분계수랑 똑같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6번의 첫 번째 줄에 F1은 3 나와 있죠. F'1은 3. 그럼 고민하지 말고 이 모양만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 1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 있대. 야, 분모부터 봐야 돼? 분자부터 봐야 돼? 분자부터 보는 거야. 왜? F 괄호 안에 있는 건 내가 마음대로 수정 못해. 알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2H 빼기 F1을 쳐다보시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얼마니? 고민 말고 2H 분모에 쓰세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쓴 거니까 다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원래 있던 H 쓰십시오.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괜찮니?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 첫 번째 요놈 있지? 얘는 그냥 고민의 여지 없이 F'1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 곱하기 약분 2겠죠. 답이 얼마? 6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니? 다시 한번 2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마 2H 빼기 F1 뿔 2H 에다가 몇 H 필요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마이너스 4의 H야. 그럼 마이너스 4의 H 다시 곱해줘. 그리고 원래 있던 H 쓰세요. 그럼 뭐라고? 얘는 뭐라고? 그냥 F'1이라고. 거기에 얼마 곱해? 마사 곱했잖아.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2인 거야. 3 곱하기 마사 해가지고. 됐냐? 자, 3번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F1 플러스 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F1
그럼 분모에 필요한 거는 h 더하기 h제곱 다시 곱해주시고 원래 있던 h 적어주시면 앞에 건 그냥 f'1인 거라고. 얘는 뭐고요? h 한번 약분하고 0 집어넣으면 1이죠. 답은 얼마? 3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계수 존재한다 이런 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때려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선 7-1, 2번 둘 다 합시다. 네, 뭐 빨리 한번 처리해 봅시다. 야, 7-1번과 2번의 차이점 느껴집니까? 중괄호의 위치가 다르죠, 그쵸? 얘는 시그마가 이 전체에 걸려 있는 거고요. 요놈의 시그마는 얘한테만 걸려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앞에 거부터 처리할게. 야, 시그마의 변수 누구니? K죠. 그럼 H는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입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야, 시그마는 무슨 기호지? 합의 기호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총 20개의 항이, 그치? 근데 각각 수렴한다면 리미트는 쪼개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얘겠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일 거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K는 1부터 20까지. 리미트 H가 제로로 가 있대. 뭐부터 보자고? 분자 F 1 더하기 KH 마이너스 F1 분모에 필요한 거 KH 다시 곱해주고 원래 있던 H 써주시고 식변형 됐습니까? 그러면 끝.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F'1 곱하기 K 됐어? F'1 얼만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공식 2분의 20 21 답은 420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럼 얘도 비슷하게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우선 첫 번째 얘를 저거랑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F1 플러스 KH 마이너스 F1 F1이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 바꿔졌을 때 개수만큼 곱해진 겁니다. 숫자 5가 됐죠? 그걸로 변형 준 거야. 이 상태에서 똑같이 H 들어가고 리미트 들어가면 결국에는 여기는 K만 남게 될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론 얼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를 했던 A 곱하기 K를 했더니 뭐가 된대? 420이 돼줘야 된대요. 괜찮냐? 그래서 A 곱하기 얼마야 그러면? 2분의 5, 6 420 됐어? A 얼마?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8-2번만 해볼게요. 네, 뭐든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하세요. n분의 1을 h로 바꿀 거예요. 즉 n자리에 h분의 1 넣을 건데 그러면 h는 0뿔로 가는 거다.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무한되면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0뿔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됐니? 네, 그런 다음 그냥 이제 치환한 대로 식을 써주시면 다음처럼 돼서 0풀 h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얘들아 원래 분모에 몇 H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조금 능숙해지시면 얘 3H로 바꾸고 3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래는 없던 게 될 거니까 약분시키면 4라고? 4H에 곱하기 4 괜찮습니까? 내가 이거 자신있게 써도 되는 이유 아무렇게나 변형해도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앞에 것 빼기 뒤에 것만 맞추자. 그래서 얼마? 야 원래 얘는 뭘 것 같냐? 정확한 식이 얘는 원래 뭘 것 같아? 1 플러스 4H 얘는 원래 이런 거야. 3H분의 F1 더하기 3H 마이너스 F1 아까 H였잖아. 3배. 그쵸? 거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이에요. 원래 식은. 그럼 H 0뿔이죠. 그럼 얘는 뭐야? 3 곱하기
F 프라임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예요. 원래 디테일하게는 우미분계수 3배에다가 좌미분계수 더한 꼴입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다 그냥 3으로 퉁 처리되는 거예요.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미분계수는 같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땡큐를 외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나중에 풀어보자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디테일하면 어려워진다. 이해갈까? 오케이. 그럼 우린 다시 기분 좋게 돌아오세요. 자, 기분 좋게 우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만 하면 된다. 알겠냐? 그래서 얼마? F 프라임 1이니까 3 곱하기 4. 답은 12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네.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서 9번. 네, 1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아무리 봐도 분자를 합차 공식으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fx-1과 그리고 fx 더하기 1로.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됐습니까? 괜찮니?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1 자리에 f1이라고 바꿔쓰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곱하기 fx 더하기 f1 됐나요? 그래서 앞에 것 빼기 뒤에 건 요놈이었구나. f'1이구나. 얼마입니까? 3 곱하기 나머지 놈은 뭐예요? 0 되는 성분 아니고 그냥 대입해 보시면 어때? f1 2배니까 2 답은 6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요 유형에서 식변형이 어려워. 2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항상 극한 나오면 얘들아 분모가 0 되면 그 성분만 표기를 하세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웬만하면 하는 습관 들이세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인수분해까지는. 됐냐?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fx 앞에 뭐 이상한 거 곱해져 있다. 뭐야? xfx죠. 그치? 고민하지 말고 fx 빼기 f1을 억지로 만들어내세요. 알겠어? fx 빼기 f1을 억지로 만들어내셔야 돼. 일단 써놓고 생각해. 그럼 내가 마음대로 뭐 했냐? 마이너스 xf1을 만들어냈잖아. 다시 더해줘. 그럼 원래 없던 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원래 마지막 적혀있던 뭐까지 쓰면 돼? 빼기 1까지 쓰자고. 빼기 1 대신에 f1 쓰자고. 아니다, 1 쓰자 그냥. 1이라고 씁시다. 이러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 맞지 얘들아? 됐냐? 야, 여기서 하나 팁. 수렴하는 놈이 있으면 상수 취급하세요. 잘 봐. 내가 요것 따로 쓸 거거든? 됐어? 그럼 앞에 거 쓸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일 x 뿌릴 x fx 빼기 f1 막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냥 0 되는 성분 아니고 그냥 숫자로 나오는 성분인 누구? 요놈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대입해서 수렴하는 놈이 있으면. 알겠죠? 1 집어넣어서.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요만큼이네. 얘가 뭔데? f'1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2분의 3이 나오지. 여기까지. 이건 아직 쓰면 안 되겠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누구야? 요 뒤에 거 아직 안 썼다. 근데 f1은 어차피 1이니까 오케이. x 마일 x 뿌릴 x 마일 약분하면 2분의 1만 남겠죠. 2분의 3에 2분의 1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필요한 모양. 알겠냐? 예.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요. 수요일 해봅시다.